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 중의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의 물. 대기 중의 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기 중에 물, 수증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기 중에 수증기는 양은 얼마 안 돼요. 0. 몇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대기 중의 물이 우리 날씨에 영향을 미치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는 게 전부 다 대기 중에 물과 관계가 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너무 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대기 중의 물을 통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의 물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발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기화 현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화라는 것은 물의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인 수증기 상태로 바뀌는 것을 기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화 현상을 물에서는 특별히 정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에 반대되는 현상, 응결 현상이 나옵니다. 응결 현상은 다르게 말하면 액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체 상태에서 액체화 된다고 해서 액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증기인 기체 상태에서 다시 물방울 액체 상태가 되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하필이면 특별히 여기서 응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응결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현상 같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응결할 때는 응결핵이라는 게 있어서 이 응결핵을 중심으로 기체가 물방울 상태로 뭉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보게 되면 처음에 작은 덩어리 한 개를 핵을 만들죠. 핵을 만듭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핵을 만들기 싫으니까 연탄재 있죠. 연탄재 큰 거를 갖다가 그대로 놓고 눈을 뭉쳤어요. 그러면 그 연탄재가 큰 덩어리가 응결핵 역할을 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눈 크기를 뭉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눈 크게 뭉쳤어요. 눈이 많이 오기도 했고, 그죠? 막 지름이 한 1m 이상 되도록끔 눈을 뭉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눈사람 만들어서 세워놓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눈사람을 만들라고 한 거는 굴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집 앞에 눈이 다 치워지더라고요. 그죠? 애들한테 눈 썰으라 그러면 하기 싫지만 눈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눈도 치워지고 자동적으로 눈사람 모양으로 눈이 한 곳에 뭉쳐져서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발과 응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량에 대해서 서서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더 찝찝하죠. 꿉꿉하고 이러면 그는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습도가 높다라는 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항상 이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지어서 합니다.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공기 1km 속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공기 1km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차 있을까 꽉 차 있는 상태를 포화 수증기량. 앞으로는 말을 줄이겠어요. 요거를 포수라고 할게요. 포수. 근데 항상 꽉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꽉 차 있지는 않고 적당히 현재 있는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차 있는 양을 현재 수증기량 짧게 해서 현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수와 현수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수와 현수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기온과 관계가 되는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 있을 점 온도 줄여서 있을 점과 관계되는 경우는
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온하고 포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온도가 나와 있죠. X축은 온도로 두겠습니다. Y축은 공기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Y축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이런 곡선 그래프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곡선을 포화 수증기 곡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수증기 곡선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 그럽니다. 과포화 상태가 되면 공기 중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물방울로 맺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선 위에 있는 경우를 포화 상태라 그러고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경우를 무슨 상태라 그러겠어요?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도와 포화 수증기는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수증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기 중에. 근데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 중에 아무리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도 조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무슨 상태예요? 건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니까 혹시라도 불씨가 타닥탁 튀면 불이 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형하고 길 걸을 때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늘 조심해야 돼요. 괜히 산에서 걷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그죠? 불씨라도 타닥 튀는 날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있을 점 온도는 뭐냐 하면 현재 수증기량이 요 지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 수증기량이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요 지점이 되는 순간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해서 이 순간의 온도를 뭐라고 해요? 이슬점 온도, 줄여서 이슬점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슬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낮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나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아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새벽녘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슬이 맺히겠죠. 그래서 그 이슬은 어디에 많이 맺히겠어요? 차가운 곳에, 온도가 많이 떨어진 곳에 많이 맺혀요. 그래서 숲에 가면 풀잎에 많이 맺히는 이유가 풀잎이 많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 몸에는 이슬이 안 맺히죠. 왜?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이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에 이슬이 맺히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슬이 아니고 뭐겠어요? 땀입니다. 알겠죠? 괜히 놀라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신이 되면 이슬이 맺히거나 서리가 맺힐 수 있지만 우리처럼 따뜻하면 맺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갖다가 이슬점 온도. 그러면 이슬점 온도를 통해서는 현재 수증기량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공기 중에 비가 와서 현재 수증기량이 높아졌어요. 그럼 현수가 높아지면 이슬점 온도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현수가 낮아지게 되면 이슬은 잘 안 맺히겠죠. 저 밑에 낮은 온도가 돼야지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곧 뭐다?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것은 기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묶음 따로 해놓게 되면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화 수증기 쪽에도 관련되는 것은 상대 습도라는 것이 관련이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녹화하는 것이 벌써 20번째가 넘었는데요. 많이 늘었죠. 이제는 얼굴도 안 들이밀고 이제 종이만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죠? 왜냐하면 얼굴을 찍다 보니까 자꾸 벗겨진 이마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죠? 안타까워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또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얼굴을 안 보이게 목소리만 들리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상대습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습도입니다. 그럼 누구랑 비교하냐면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을 비교한 값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춰볼게요. 하나도 안 배웠어요, 공식을. 그런데도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 찰 수 있는 그래프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요 지점에 있어요. 그러면 가득 찰 수 있는 게 요렇게인데 지금 요렇게 있으면 요 상태를 퍼센트로 나타낸다 그러면 한 반, 그렇다고 퍼센트라고 했는데도 반 땅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반 정도 찼죠, 그죠? 반 정도 찼으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50%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50%. 그러면 습도가 80%라는 말은 오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만큼 찰 수 있는데 거기에 얼마 찼다? 80%가 찼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름에는 70%, 80% 넘어가게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엄청 많아지고 짜증이 나죠. 왜 그러냐면 봐요. 여름에는 기온이 높죠. 기온이 높으면 100%가 여기에요. 여기에 비해서 70%나 80%는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겨울에는 기온이 낮죠. 낮은 기온에서는 100% 차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100% 차더라도 별로 짜증이 안 나는데 여름에는 한 70에서 80%만 있어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고 뭔가 찝찝한 것이 겨드랑이에는 뭔가 때가 불어서 밀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쫙 들면서 그죠? 많이 느껴보셨군요. 표정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 날씨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 습도 공식을 적어보게 되면 상대 습도는 포수와 현수를 비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포수 분의 현수 그리고 나타내는 표현이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상대 습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있을 점 온도하고 똑같은 게 절대 습도거든요. 절대 습도는 공기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수증기량과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하고 절대 습도하고 같은 말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있을 점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파트에서 이제 응결량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결량 계산은 사실은 예전에 또 앙금 생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계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 응결량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응결량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서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빼야 되겠죠. 없는 거 막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서 빼기를 낮아진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시면 그게 바로 응결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되면 내용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온도가 20도씨인데 현재 수증기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4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온도를 낮춰 보았습니다. 온도가 5도씨까지 낮아졌어요. 그죠? 근데 5도씨에서는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양이 7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양이 14고 5도씨는 7이니까 14 빼기 7 하면 7g 정도의 수증기가 맺힙니다. 물론 단위는 7g per 공기 1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데 밑에 있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 공기의 무게 1kg을 뜻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공기 1kg 속에 요 위에 있는 단위는 물의 단위입니다. 물 수증기 7g이 응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공기 1kg을 내지 않고 공기 10kg에는 얼마의 수증기가 맺힐까요? 라고 물으면 1kg에 7g 맺혔으니까 10kg에는 10배겠죠. 70g의 응결량이 생깁니다. 라고 정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기 중에 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물 파트는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지만 또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조금만이라도 섞이면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들 하는데 생각만큼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섭구 습도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섭구 습도계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또 한 단원이 끝날 것 같네요. 자, 건석구 습도계라는 것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온도계가 두 개가 달려있는 그런 습도계거든요. 온도계 밑에는 플라스틱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온도계는 헝겊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물통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물이 헝겊을 통해서 빨리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온도계를 촉촉이 적셔줍니다. 이 온도계를 습구라고 불러요. 이 구자는 동그란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온도계의 구부라고 하거든요. 동그란 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 건구 온도계는 아무것도 없죠. 대신에 공기로 둘러싸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건구 온도는 오늘 25도씨 정도 되어요. 근데 석구 온도계는 더 차갑겠죠. 왜? 물로 둘러싸인데, 물론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워지는 건 아니지만 이 물이 증발을 합니다. 공기 중으로. 공기 중으로 증발할 때 온도계에 무엇을 뺏어가요? 열을 뺏어가겠죠. 그럼 열을 뺏어가니까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뚝뚝뚝 3번 떨어졌으니까 22도씨 정도까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구 온도하고 습구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정발이 더 많이 되었다는 증거겠죠. 정발이 더 많이 된다는 뜻은 공기가 건조하다는 뜻이겠죠. 공기가 건조하다는 뜻은 습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도표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세로줄에 습구 온도를 잽니다. 22도씨라고 적어요. 그리고 둘이 온도 차이가 3도씨 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어떤 숫자가 있겠죠. 만약에 숫자가 54라고 적혀 있으면 오늘 습도는 54%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도 차이가 0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온도 차이가 0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얼마가 적혀 있겠어요? 100%입니다. 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 있으니까 정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정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도 안 빼앗기겠죠. 열을 안 빼앗기니까 건구랑 습구랑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0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습도는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석구 습도계에서는 이 표를 읽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여요. 그죠? 그러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리는 석구 온도계에서 정발을 통해서 무엇을 뺏어간다? 열을 빼앗아간다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습도, 기온, 있을 점, 분포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하루니까 새벽이 있겠죠. 새벽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낮 2시 아주 덥습니다. 선생님도 조금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면 또 운동하러 갈 텐데 정말 요즘은 뭐 창이 있는 모자를 쓰고 가도 정말 더워요. 그죠? 정말 덥지만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낮 2시 그리고 저녁녘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의 기온은 언제가 제일 높아요? 당연히 낮 2시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반대로 낮아져요. 왜냐하면 기온이 높으면 포화수증기량이 커지죠. 포화수증기량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포화수증기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습도가 분명히 100%인 거 맞죠? 100%인데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거 100% 안 되죠. 한 70%, 이까지 가니까 60%, 또 이까지 가니까 50%, 이까지 가게 되면 한 3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지니까 자동적으로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은 낮에 습도는 어떻다? 가장 낮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일단 새벽과 낮과 저녁 중에서 낮으로 가요. 낮으로 가서 기온은 제일 높은 거 찾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제일 낮은 거 찾으시면 습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점 온도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왜? 이슬점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수증기량과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이슬점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수증기량은 언제 변하나요? 그럼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게 되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겠죠. 물론 비가 안 와도 수증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호수를 들고 공기 중을 향해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다 보면 그 주변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좀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많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비를 주시는 것이 습도를 높이는 빠른 비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건조한데 비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으면 이슬점 온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함없이 가는 경우를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대기 중의 물 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